자, 오늘은 고2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시험 대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두 함수 y는 2x제곱, y = x의 그래프이다. bd는 c이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은 32일 때, 자, b의 값은 일단 먼저 하실 일은요, y = x가 지나는 점들, a, a, 자, b, b고요. 자, c, c고요. 자, d, d입니다. 자, 표시하시고 나서는 자, 이런 점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점의 좌표는 a, b죠. 자, a, b를 대입하시면 b는 2a제곱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을 보니까 b, c입니다. 자, b, c는요. 자, 대입하시면은 c는 2의 b제곱이 나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c, d를 지나기 때문에 자, d는 2의 c제곱이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bd는 c라는 조건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두 식을 곱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bd는 자, 2의 a 플러스 c제곱.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가 가능할 거고 자, c랑 같기 때문에 c는 2의 b제곱이 되세요. 자, 지수끼리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c는 b라는 값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은 자, 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 되죠.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은 32일 때, 자, 따라서 이 식하고요, 이 식하고요, 이 식을 곱하시면 식이 나올 겁니다. 자, b, c, d는요, 자,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이 될 건데, 자, 32는 한편 2의 5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이제 같이 연립하시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c가 b가 되기 때문에, 2b는 5가 될 거고, b는 2분의 5라는 값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 가운데 식을 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c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b만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x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은, 일단은 자, 지수를 품고 있고요. 자, 미시 3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겁니다. 자, 우리는 산술 기하 평균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산술 기하 평균 일단 보시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자,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습니다. 자, 2루트 ab보다 이때 이제 등호의 순간이 좀 중요하고요. 자, 등호의 순간은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식이 최소값이 나오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두 식을 곱해버리면 되죠.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분의 2제곱. 자, 그러면은 곱하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 식의 값이 자, 최소가 되는 순간, 물론 이 등호의 순간이 맞고요. 이 등호의 순간이 될 때는 이 두 식이 같아야 됩니다. 3의 x제곱과 3의 x분의 2제곱이 같은 순간이 되므로 따라서 x는 x분의 2가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 x제곱은 2라는 값을 얻습니다. 우리는 x가 양수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x는 루트 2의 값을 갖고요. 실제로 이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최소값은 f의 루트 2가 될 건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3의 루트 2제곱 플러스 3의 루트 2분의 2제곱이 될 거고 실제로 이쪽을 유리화를 하셔야 되죠.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하시면은 자, 분모는 2가 있는데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도 3의 루트 2제곱, 여기도 3의 루트 2제곱. 따라서 2 곱하기 3의 루트 2제곱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시면 x가 3 이하에서 함수는 x는 p일 때 최대값을 갖고 x는 q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처음 문제가 맞고요. 2의 x제곱을 일단 t라고 치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가함수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봤더니 제한 범위가 있어요. x가 3 이하이기 때문에 3을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2의 세제곱은 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2의 x제곱의 치역의 범위를 보시는 거고요. 현재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클 건데 8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따라서 t 범위는 0보다 크고 8 이하가 될 겁니다. 주어진 범위로 바꾸신 다음에 자 치환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도 바꾸시면 되는데 자 y는 한번 쓰겠습니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x제곱은요 2의 x제곱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4t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요. 2차 함수로 바꿔서 푸셔야 되는데 보니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현재 2가 나오기 때문에 t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주시고요. 8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4라는 값을 얻고요.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은 최고차항의 음수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이 될 건데 주어진 범위가 현재 0부터 8 사이였으므로 0을 집어넣으시면은 0이 나올 거고요. 동호가 빠져야 되겠죠? 자, 8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4, 8에 32, 마이너스 64. 따라서 마이너스 32라는 값을 얻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값에 관심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x가 얼마일 때 최대이고, p일 때 최대이고, x가 얼마일 때 최소다, q일 때 최소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순간은 최대의 순간은 이 순간일 거고요. 자, 이 순간일 때 t의 값을 보셔야 됩니다. 자, t가 2일 때 최대 값을 갖는데 보니까는 t는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2의 x제곱이 2가 되는 그 순간 x는 1이 될 건데 그 값이 p가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지금 t가 8일 때 이 순간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t의 모양이 현재 2의 x제곱이므로 자, 얘가 8이 되는 순간 따라서 q는 3이 나올 겁니다. 자,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0입니다. 자,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지수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요. 자, 단 x는 3분의 1보다 큽니다. 자, 현재 밑조건을 주긴 했어요. 양수 조건을 줬는데 보니까 이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자, 증가와 감소를 나누셔야 되고요. 첫 번째 하실 일은 3x-1이 1보다 클 때 자, 넘긴 다음에 푸시면은 3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x가 3분의 2보다 클 때 자, 이 범위를 만족할 때에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를 바꾸시면 안 되죠. 따라서 이 지수끼리 그대로 부등호를 따라가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1이 x 플러스 2보다 작을 겁니다. 자,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3이네요. 정리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이쪽이 시계값이 작기 때문에 안쪽의 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고 2보다는 작을 거예요. 자, 우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동시 만족하는 범위가 첫 번째 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해는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두 번째는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수 있죠. 자, 주어진 부등식을 푸시면은 1을 더하시고요. 1, 3x2. 자,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3분의 1보다 크고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에는 자, 주어진 지수함수가 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를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은 클 거고요. x 플러스 3보다 클 겁니다. 자, 넘긴 다음에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또 0보다 클 거고
인수분해 또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번에는 시계값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소직선을 그려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자, 2보다는 클 건데, 자, 이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죠. 3분의 1하고 3분의 2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답은 자, 3분의 2보단 크고 2보단 작을 거고요. 자, 두 개의 값을 더하셔야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6은 3분의 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타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자, 일단 먼저 항상 하셔야 되는 일은 진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에서는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는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성질을 보셔야 돼요. 자, 두 개를 뺐기 때문에 자, 두 진수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로그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자, 실제로 2분의 1 로그 3이 되세요. 자, 로그 성질이죠.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로그의 자,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봤더니 밑이 같아서 진수끼리 같을 건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루트 3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고요. 자,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일사분면이었기 때문에 루트 3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특수각이 될 거고 60도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내려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고 자, 2보다 a가 크고 b보다 작을 때 로그 함수 fx는 로그 2x에 대해서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따라서 로그 함수가 지금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기억번부터 보시면은 증가함수는 우리가 성질 중에서 자,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라면은 실제로 x값이 큰 함수값들이 더 크게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 주어진 함수값들의 대소를 보지 않고 안에 있는 이 정의역의 대소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번은요, 자, 두 개 대소관계 비교는 우리가 빼셔야 되고요.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자, 이 시계값을 계산하셔가지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앞쪽이 큰 거고요. 0보다 작으면은 뒤쪽이 큰 걸 겁니다. 자, 통분을 하시면은 자,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묶어지실 수가 있고요. 아, 봤더니 분자가 완전 제곱이죠. 2분의 a-b의 제곱이 나오고 제곱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정의역의 대소관계는 자, 왼쪽이 크게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정의역이 큰 게 크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AB하고 A 플러스 B의 대소관계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 자, A, B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두 개를 빼시면은 자, 이 시계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앞쪽이 또 크게 되고요. 자, 0보다 작게 되면은 뒤에 값이 크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계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A끼리 묶어버리면 인수분 형식이죠. 자, B-1. 자, 뒤에 마이너스 B가 남기 때문에 맞춰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주시고, 그 다음 B-1. 자, 맞춰주시면은 여기 플러스 1이 생겨요. 자, 준식에서는 플러스 1이 없었으므로 뒤에서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수분의 B-를 묶어보시면은 A-1, B-1, -1. 자, 다음과 같은 시계값이 될 거고, 실제 우리가 대소는 이 범위를 가지고 구하실 수 있고요. 자,
A, B가 모두 2보다 크기 때문에 자 A-1은요 1보다 클 거고요. 마찬가지로 B-1도 1보다 클 겁니다. 1보다 큰 것끼리 곱하시면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을 뺀 값은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0보다 크게 되면요 정의역의 값은 AB가 A 플러스 B보다 크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였거든요.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봤더니 자 왼쪽에 있는 이 정의역 2분의 A 플러스 B 얘는요 자 이 두 점의 중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함수값의 중점 FA 플러스 FB를 2로 나눈 값은 함수값의 중점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요거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자, 직각삼각형이면은 자, 여기가 지금 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점의 함수값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이 될 거고요. 자, 닮음이 되면은 이 함수값 FA와 여기 함수값 FB의 함수값의 중점은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A 플러스 B의 중점에 대한 함수값 거기 함수값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따라서 위로 불러긴 함수는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보다 뭐하다? 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은 곡선의 모양을 묻는 거고요. 자,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일단 이 문제도 치환 문제로 우리가 이 X제곱은 T라고 치환해주고 자, 봤더니 정의역의 범위가 없어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없는 경우는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T는 0보다 크게 될 거고요. 자, 주어진 식을 바꾸시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바꾸신 다음에 2의 X제곱을 T로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 자, 주어진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봤더니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로 만드셔서 푸시는 게 완벽합니다. 따라서 이 준식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시면요. 자, A는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자, 이 식을 가지고 오른쪽은 2차 함수 y 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왼쪽은 상수함수 y 콜 A 두 함수의 교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보셔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 있었죠. T가 0보다 컸기 때문에 자, 여기가 T축이 되고요. 자, Y축입니다. 자, 현재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T가 2라는 지점에서 얻게 되고요. 자, T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자, 꼭지점의 좌표는 2,4라는 점이 나오고요. 현재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시면요 0이라는 값을 얻네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했던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따라서 y 콜 a라는 상수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두 점이 맞고요. 봤더니 4는 경계값인데 한 점밖에 안 돼서 4는 동호가 빠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0도 왼쪽에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 따라서 여기 한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0도 지금 동호가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의 A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클 거고 4보다는 작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했던 건 정수 A의 개수이기 때문에 1, 2,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달의 그림은 y 콜 로그 AX의 그래프이다. 이때 6제곱근 A의 로그 A의 B제곱을 A, B, C의 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먼저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A, B를 지나가고요. 따라서 로그
A의 A는 B. 자, 두 번째는요. B, C를 지나갑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C. 네, 두 식을 만족할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지금 6제곱근이 되죠. 그래서 A의 6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지수 자리도 마찬가지죠. 로그의 A의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로그 성질 쓰시면 돼요. 2가 빠져가지고 2 로그 A의 B.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바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 법칙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분의 1하고 2 로그 A의 B를 곱하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은 자, A의 3분의 1의 로그 A의 B. 네, 요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밑에 주어진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는 로그 A의 B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값은 여기 있습니다. 네, C라고 바꾸실 수가 있네요. 따라서 A의 3분의 1C, A의 3분의 1C. 자, 바꾸실 수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는 소문자로 다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이 대문자 A를 바꾸셔야 되는데, 보니까는 밑에 첫 번째 식에 자, 로그 값이 있었으니까 이 식을 네, 지수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 A는 봤더니 소문자 A의 소문자 B제곱 이렇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돼요. 자, A의 B제곱의 3분의 1C제곱. 자, 마지막은 지수법칙으로 두 개를 곱하시면 되고 네, A의 3분의 1 BC제곱.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함수 y는 ax제곱 y 퀄 x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의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 조건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교점의 좌표를 알파, 알파라고 하자.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자, 밑조건도 주어져 있었어요. A가 1보다 컸기 때문에 네,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데 Y는 X하고의 교점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은 Y 이퀄 X가 있고요. 네, 증가함수지만 정점 하나를 지나가죠. 0,1을 지나갈 거고 네, 실제로 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고요. 네, 알파, 알파라고 줬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일 겁니다. 자, 기억번. 알파는 1보다 크다. 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점이 현재 1이거든요. 0,1이 되기 때문에 알파는 1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 방정식 KAX제곱은 로그 AX가 반드시 근을 갖도록 하는 주어진 컨디션이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된다. 결론은 만나라는 이야기고요. K의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 뿐이다. 네, 이 뿐이다라는 멘트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로그 AX는 우리가 지금 이 지수함수 있죠. 이 지수함수가 y 콜 ax 제곱이라면 로그 함수는 마찬가지로 y 콜 x랑 알파, 알파에서만 접할 거고요. y는 로그 ax.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자, 지수함수에다가 k가 지금 곱해졌어요. 그럼 곱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k가 0부터 1 사이라는 얘기는 이 지수함수를 축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축소하면은 네, 당연히 만나죠.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이냐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이 k라는 게 실제로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k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은 이 지수함수는 대칭이동을 일으키죠. 따라서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교점이 또 생겨요.
무슨 말인즉 K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면 당연히 만나는데 문제는 K가 음수가 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은 이뿐이다라는 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은요. 0부터 1 사이일 때 방정식 로그 A의 K분의 X는 알파보다 작은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자, 보니까요. 이 로그 함수를 잠깐 변형을 하시면은 자, y는 로그의 ax 마이너스 로그의 ak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보니까 우리가 k 범위가 0부터 1 사이였어요. 자, k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라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로그 ak 있죠. 로그의 ak는 현재 이 로그 ax 중에서 지금 이 지점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얘의 보는 뭐예요? 네, 음수입니다. 얘가 음수가 되니까 네, 음수를 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어진 왼쪽의 로그 함수를 y축으로 좀 올리신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결론은 y 콜 x하고의 교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y 콜 x가 지금 이렇게 있었으니까 교점이 여기서 알파보다 큰 것도 하나 보이지만 네, 왼쪽에도 교점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y 콜 x와 올라갔기 때문에 왼쪽에도 이렇게 교점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현재 y 콜 x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콜 로그 a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도 하나 만나지만 이렇게 왼쪽에도 하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여기가 알파거든요. 그럼 알파보다 작은 근이 반드시 뭐한다? 존재한다. 네, 따라서 반드시 존재한다.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함수 fx는 a의 x제곱, gx는 로그의 bx에 대해서 보기 중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자, a는 b일 때 자, a가 b란 얘기는 두 함수는 역함수란 이야기고요.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x가 양수에서 f of gx는 x이다. 자, 역함수 성질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g에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으시면은 네,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따라서 x 이퀄 x이다.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소가 a, b, 1 다음과 같을 때 x가 1보다 크게 되면은 f of gx는 x보다 클 것이다. 일단 합성함수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요. 네, 앞쪽에 함수부터 만날 거고요. 자, gx가 현재 로그 bx이기 때문에 f의 로그 bx. 자, 다시 이 로그 bx를 f에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a의 로그 bx.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로그 성질 중에서 이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미다고 지수에 있는 이 증수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바꾸시면요. x의 로그 b의 a.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x의 로그 ba하고 x하고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보니까 로그 ba의 대소를 알아야 되는데 네, 보니까 여기 지금 b가 음수다는 잘못 나온 조건입니다. b가 양수일 겁니다. 자,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고요. 실제로 로그 ba는 a가 b보다 크고 b는 1보다 크고요. 그렇다면 양쪽에 로그 b를 씌워버린다면 로그 b의 a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를 바꾸시면 안 돼요. 네, 1보다 크게 됩니다. 로그 BA가 1보다 크니까 네, 얘가 1보다 큰 거고요. 오른쪽의 지수는 생략됐으니까 1일 겁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이 X가 대소를 모르면 부등호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보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큰 게 클 겁니다. 따라서 로그 BA는 금방 우리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뀌지 않죠. 따라서 왼쪽이 큽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으로 가세요. A가 B보다 작고 1보다 작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시계값은 X보다 작다. 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 우리가 G of Fx가 되기 때문에 자, G의 Fx는 A의 X제곱이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로그에 들어가시면 돼요. 로그 B의 A의 X제곱. 자, 또 로그의 성질을 쓰시면 돼서 자, X는 밖으로 빠질 거고요. X의 로그 BA.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컨디션이 A, B 모두 1보다 작은데 B가 A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로그 B의 A를 찾기 위해서는 양쪽에다 또 마찬가지로 로그 B를 씌워버리시면은 자 로그 B의 A는 자, 로그 B의 B보다 1이 될 건데 부등호가 바뀔 겁니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로그 B의 A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습니다. 로그 BA가 1보다 크다라면은 현재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를 곱하시면요 X보다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디귿 조건은 이 값이 1보다 크고 X에다 1을 곱한 값은 X보다 크게 될 거니까 X보다 작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세요. 자, 11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이 만날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일단은 이 어두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하시면요.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자, 정삼각형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현재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면적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는 정삼각형을 일단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정삼각형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바깥쪽 부분 있죠. 바깥쪽에 이 부분이 활골이 되는데 합동인 활골 4개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식은 정삼각형은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면적 공식이 잠깐 헷갈리시면은 여기다 대놓고 현재 이 길이가 1이죠.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 된 곳을 내리시면요. 여기 길이는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면적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는 2분의 루트 3인데 봤더니 몇 개예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더하기가 되고요. 활골을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활골은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빼셔야 되고요. 우리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였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현재 1이 되기 때문에 1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정삼각형 하나를 빼셔야 됩니다. 정삼각형의 면적은 금방 우리가 계산했던 4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활골인데 활골이 현재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었어요. 따라서 자, 이거 정리하시면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나오고요. 4개가 있었으므로 곱하기 4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시면은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플러스 4를 분배법칙 하셔야 돼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약분돼가지고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 계산하셔야 되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인 부채꼴로 만든 원볼의 부피를 구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다면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니까 여기가 6이고요. 중심각은 여기입니다. 이 각이 3분의 2 파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뿔을 만드시면은 얘를 가지고 전개도를 가지고 원뿔을 만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실 거고요. 자, 여기를 우리가 원뿔에서는 모선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이 모선은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이 호의 길이는 이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게 되죠. 따라서 호의 길이 공식에 의해서 자, L은 R세타가 되니까 자, 두 개를 곱하시면 돼요. 6 곱하기 3분의 2파이. 4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4파이를 얻어냈는데 이 밑면인 원의 둘레가 4파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과 같죠. 따라서 이 R 프라임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가 2가 되니까 자, 꼭지점에서 밑면에 떨치시면은 수지 갈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실 수 있고요. 자, 루트 2에 6의 제곱 36에서 자, 2의 제곱 4를 빼시면은 루트에 32가 될 거고 4 루트 2가 나올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피는 뿌리니까 V는 3분의 1의 밑넓이. 자, 밑넓이는 현재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4파이가 될 거고 곱하기 높이. 높이는 아까 피타고라스에서 찾으셨던 4 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6 루트 2파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보기의 각 중에서 제4사분면의 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n은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4사분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765도, 기역, 니은, 디귿은 일단 일반각의 입장에 의해서 360 곱하기 2 하면은 720이죠. 따라서 45도가 남네요. 그럼 기역번은 1사분면이 되니까 탈락이고요. 자, 마이너스 765도. 이렇게 음수로 표시될 때도 일반각의 입장에 의해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했더니 마이너스 45도가 남죠. 자,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 이렇게 음각이 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세셔야 되고 이 방향으로 45도가 되기 때문에 4사분면이 맞네요. 자, 니은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400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0도. 여기도 음각이 돼서 마이너스 40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셔야 되고요. 4사분면이 맞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번. 마이너스 1라디안. 자, 라디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호도법 할 때 했었고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라디안이 되려면 뭐로 나누셔야 돼요? 파이로 나누셔야 돼요. 따라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리수의 파이가 맞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3.14가 되기 때문에 180도를 3.14로 나누시면은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1사분면이 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고요. 자, 미음번 2n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n파이는 일반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붙은 거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음각이 돼서 마이너스 60도. 4사분면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파이는요. 270도가 되니까 요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경계선 요 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4분면의 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읍은 빼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가 호도법 할 때 했었고요. 765도, 기역, 니은, 디귿은 일반각의 입장에 의해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0도. 여기도 음각이 돼서
자, 14번은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자, 방향이 반대다는 표현을 보시고 동경을 살짝 상상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세타가 있는 거고요. 자, 반대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5세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동경이 위치 관계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동경이 위치 관계는 이렇게 그리시고 나면 자, 더하든지 빼든지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선택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더하거나 뺐을 때 남은 각이 확실해지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는 5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시면은 몇 돈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덧셈을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두 개를 빼시면요. 여기가 5세타고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빼시면은 180도라는 이런 특이한 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셔가지고 확실한 각을 얻는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두 각을 빼시면은 4세타가 될 건데 이때 주의사항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EM파이를 달고 가셔야 되고 플러스 180도니까 파이라는 각이 붙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세타의 각이었고요. 세타가 현재 2, 3면의 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4로 나누셔야 되죠. 자, 세타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현재 이 n은 정수라는 조건을 갖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원했던 2, 4분면의 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n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n에다 1을 넣으시면 세타는 4분의 3파이라는 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코사인의 값을 얻으셔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의 4분의 3파이를 찾으셔야 되고 자, 코사인의 4분의 3파이는 예각이 아니니까 바로 구하실 수 없고요. 각 변환 공식을 쓰신다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각 변환 공식에 의하면 여기가 정수 파이꼴이면 네, 이 삼각함수의 종류를 바꾸지 않고요. 따라서 코사인입니다. 각은 이 빨간색 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파이가 될 건데 자,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작업이 어떤 거냐면 이 안쪽의 각의 범위를 봤을 때 이 각의 4분면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재 파이에서 예각을 뺐기 때문에 2, 4분면이 나올 겁니다. 자, 2, 4분면에서 바꾸기 전함수 코사인의 보를 보시고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보가 현재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올 산타크로스 자, 2, 4분면에서 양수는 사인밖에 없어요. 따라서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의 45도는 특수각이죠. 네, 2분의 루트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점 5와 점 P 마이너스 3,4를 잇는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일단 마이너스 3,4 하나를 찍어 주실게요. 자, 현재 이렇게 동경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세타인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3대 4대 5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5가 될 거고요. 자,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자, 10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한 것은 실제로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푸시는 문제고요.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입니다. 코사인의 세타는요, R분의 X좌표고요. 탄젠트의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R은 항상 양수예요. R은 항상 양수고 여기서 나타낸 R은 이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5가 될 거고 실제 주의사항들은 이 Y도 좌표, 이 X도 좌표, 이 XY도 좌표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인 세타를 정의에 입각하시면은 R분의 Y좌표가 되기 때문에 5분의 4가 나올 것이고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좌표야.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탄젠트의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자, 주어진 식의 값들을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0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5분의 4 플러스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렇다면 여기는 5분의 7이 될 거고 약분하시면은 14가 될 거고요. 여기도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8이 되세요. 네, 6.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위의 단위원을, 자, 단위원은 현재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10등분하여 각 분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10이라고 한다. P1, O, P2, P1, O, P2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자, 코사인 세타부터 쭉 더해서 코사인 9세타의 값은, 실제로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쓰시면요.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좌표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단위원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R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이 P1부터 P10까지 요 점들의 X좌표를 뜻하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부터 찍었으니까, 네, 여기죠.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의 세타예요. 자, 두 번째, 코사인 2세타는요, 네, 이 점의 X좌표일 겁니다. 코사인 3세타는요, 네, P4의 X좌표죠. 따라서 얘네들의 X좌표를 더한 걸로 해석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코사인의 9세타였어요. 코사인의 9세타는 현재 P10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쟤네들을 다 더하셔야 되니까, 보니까는 대칭이 맞죠? 봤더니 이렇게 대칭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X좌표를 더하면 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자, P2하고 P5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Y축이 대칭이 돼서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야, 여기는 마이너스야. 0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짝을 맞추시면은 P7하고 P10이 짝이 맞고 P8하고 P9가 짝이 맞는데, 네, 얘가 하나 남죠. 자, P6이 하나 남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남을 거고요. 네,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삼각함수의 관계식이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틀렸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2다. 자, 2번은 이거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약자를 좀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사마코의 제곱은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마이너스 2사코.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전 국민이 아는 공식이죠. 네, 1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사마코의 제곱을 정리하시면은 1 마이너스 2사코. 이런 식으로 바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풀코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플러스 2사코.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2사코야. 자, 주어진 식은 두 값을 뺐죠. 이렇게 두 값을 빼면은 1이 오히려 지워지고 마이너스 4사코야.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은 금방 싹풀코의 제곱이죠. 따라서 1 플러스 2사코가 돼야 되니까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은요. 자, 봤더니 탄젠트의 제곱분의 플러스 1이야. 4번은 통분을 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데 역수니까 바꾸셔야 되고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은 사인 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 제곱이 남아서 분자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제곱분의 1.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은 두 식을 아까 더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사코 플러스 2사코 지워져서 2.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일 때, 자, 준식을 먼저 제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좌변도 제곱하시고, 우변도 제곱하시고. 자, 좌변은 금방 위에서 본 문제처럼, 자, 얘를 제곱하시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2 사코. 이렇게 바로 가져도 되고요. 이퀄. 자, 2분의 루트 1을 제곱하시면 4분의 2니까, 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코를 물어봤기 때문에 1을 넘기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고요. 이 사코는 2분의 1에서 1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사코는 2로 나누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두 번째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는 한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또 올리셔가지고 집어넣으신 문제입니다. 봤더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로 바꾸실 수가 있죠. 따라서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아까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시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야 1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8분의 1. 네, 2번 정답은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또 올리신 문제고요. 사마코의 제곱은 사풀코의 제곱 마이너스 4사코. 자, 이 곱셈 공식을 기억하셔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2사코가 나오기 때문에 4사코를 빼셔야 마이너스 2사코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구했었던 사풀코는 문제 주어져 있었죠? 따라서 사풀코는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하시면 2분의 1. 그 다음에 사코는 아까 구했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요. 더하시면 2분의 3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어디가 함정이냐면 여기가 지금 제곱입니다. 여기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루트를 씌우시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고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유리열 하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보니까 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 네.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요. 합차 공식을 하시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1이죠. 그래서 생략이 됩니다. 뒤에 식을 봤더니 다시 또 뭐가 돼요? 합차 공식이 돼요. 다시 나눠주세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야 곱하기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식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됐었으니 그대로 들어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 루트 3. 약분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고 다음 식의 값을 가질 때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자,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자, 이 식을 보시면은 양변을 먼저 제곱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제곱합니다. 1 마이너스 2사코. 바로 가실 수 있겠죠, 이제. 자, 2분의 1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될 거고, 자, 4분의 1 넘어가서 1에서 빼셔야 돼요. 4분의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사코 넘어갑니다. 2사코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사코는 8분의 3. 일단 조건 하나 얻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현재 주어진 문제가 차가 주어져 있는데 합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합을 또 구하시려면 곱셈 공식 변형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사풀코의 제곱은 사마코의 제곱 플러스야 4사코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마코는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될 거고, 사사코는요, 사코가 8분의 3이었어요. 자, 4배를 하시면 2분의 3이 되세요. 자,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 4분의 7. 현재 사풀코의 제곱이니까, 네, 여기다 루트를 씌우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었어요. 1, 3면이니까, 사인 더 플러스, 코사인 더 플러스야. 따라서, 사풀코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자, 4분의 7 루트를 씌우시면은 2분의 루트 7이 나올 겁니다. 그럼 사마코는 아까 위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두 개 곱하시면, 네, 4분의 루트 7.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루트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세타를 만족하는 세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거 무리식을 할 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케이스는 분모 음수였고요, 코사인이 음수야, 사인이 양수야. 이렇게 성질 하나를 보시면은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 얻으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사인 플러스 코사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네, 양변을 뭐 하셔야 돼요? 제곱하셔야 되죠. 자, 좌변부터 제곱합니다. 1 플러스 2 사코는 우변을 제곱합니다.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2 사코는요, 4분의 1에서 1을 빼셔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사코는요, 2로 나누셔야 되죠.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올 겁니다. 다시 우리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셔야 되고, 또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사마코의 제곱은 한편, 사풀코의 제곱 마이너스 사사코야. 자, 사풀코는요, 현재 2분의 1이 되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될 거고, 사코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4배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자, 또 통분하셔야 되죠. 4분의 7이 되는데, 봤더니 마지막 4분면을 계속 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 3면이니까 우리가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였는데 빼니까 양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4분의 7의 양의 제곱근 2분의 루트 7.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